일단은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보험을 준비하시면은 좀 더 유리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봤을 때 이렇게 기준을 하시는 게 좀 더 보험료가 효율적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본인들이 판단하시기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치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더 반영을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보장의 범위를 체크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유병자도 표준체로 가입할 수 있으니 좀 더 알아보고 챙기자라는 주제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자. 아주 간단합니다. 똑같은 보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여지는 표처럼 중간에 납입하는 중간에 20년 납을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내가 중간에 보험을 해지할 때 일반적인 보험들은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보험 해지 환급금이라는 게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만기에 내가 돈을 다 냈을 때는 환급률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책정되어 있는 기준대로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 봤던 일반적인 보험의 형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2, 3년 정도 전부터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라는 게 나왔는데 지금 이 보장을 꾸미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보험은 한 17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무해지 환급형 보험 같은 경우는 동일한 보장을 선택하는데 한 11만 3천 원 정도가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해지 환급형은 뭐냐? 좀 전에 보여드렸던 표랑은 다르게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라는 거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 혹시라도 보험을 해지하게 됐을 때는 보험 환급금이 없다는 겁니다. 환급금이 제로입니다. 빵. 이 얘기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일반적인 보험하고는 요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내가 중간에 보험을 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보험을 끝까지 유지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동일한 보험으로 좀 더 나은 보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 보험과 일반형 보험은 크게 한 30% 정도? 이것도 모든 상품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보니까 보험료가 한 30% 내외로 이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더라. 그러니 동일한 보장을 만드는데 굳이 좀 전에 보여드린 표처럼 17만 원짜리를 가입하는 것보다는 한 12만 원 언더의 선에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해서도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고 하는데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간에 해지했을 경우에 해지 환급금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장의 범위를 체크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보험을 준비할 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실손보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암보험이 있을 거고 뇌나 심장 쪽 질환의 보장을 받는 이 3대 진단금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이 3대 진단금과 실손보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 3대 진단금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장의 범위를 체크하자 해서 암 먼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소외감, 일반암, 물음표라고 달았는데 이 얘기가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방암,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고 자궁암도 여자들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전립선 방광암은 남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암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암들이 나는 일반암인 줄 알았더니 일반암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 보시는 표는 남성과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들에 대해서 표시가 된 건데 보시면 아까 처음에 언급됐던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남성 같은 경우는 방광이나 전립선암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국내 보험사들을 찾아보시게 되시면은요, 물론 모든 보험사가 이렇진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겠죠. 자, 갑상선암, 제자리암 이런 것들은 유사암으로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위암이나 기타 간암 이런 것들은 일반암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유방암이나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대장전망내암 이런 거를 별도의 소외감으로 분류하는 보험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것들이 소외감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암의 범주로 넘어가는 암보험을 선택하는 의미입니다. 보장의 범위를 체크하라는. 그러니 우리가 보험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보험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은 일반암과 소외암과 유사암으로 구분되어 있는 암보험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소외암으로 분류된 요 암이 없는 보험사를 선택해 보자. 그래서 나는 일반암과 유사암만 구분지어지는 암보험을 선택하자. 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혹시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들의 증권을 확인해 보셔가지고 나한테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암들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르게 분류되는 암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가 45세 남성분이 가입하신 보험의 내용을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암에 걸리게 되면은 2천만 원 나오는 진단금을 2천만 원 나오는 보험을 갖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진단금이 전부 다 2천만 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일반암, 유방암, 남녀 생식기암이라고 하는 것들은 600만 원만 줘요. 이게 바로 제가 말했던 소외감이죠. 그리고 소외감 말고 이제 경계성종양 이런 것들은 10%인 200만 원만 주게 됩니다. 일반암에 걸리게 되면 얘랑 같이 해가지고 2천만 원이 나오는데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암은 600만 원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보험이 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좀 더 억울하지 않을 건데 A라는 사람은 소외감이 없고 B라는 사람은 소외감이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억울하고 내가 잘못 가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걸 주의하셔서 일반암과 유사암만 분류되어 있는 암보험을 선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뇌나 심장 쪽 질환에 대한 것도 이제 언급을 해드릴 건데요. 뇌 관련 질환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쉽게 얘기하는 또 시청자님들이나 저나 많이 알고 있는 질병들이죠. 뇌출혈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졸중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뇌혈관이라는 질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보험을 준비할 때 있어가지고 뇌와 관련된 게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특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보시면은 이제 이 질병 코드들에 따라서 보험금이 보험회사에서는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 질병 코드들이 한 22가지 정도 되세요. 근데 이 22가지의 질병 코드 분류된 것들 중에 뇌출혈이라는 진단 코드를 받게 되면은 3가지만 해당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은 뇌출혈은 한 9% 정도 발생이 되더라. 10% 미만으로. 뇌졸중이라는 질병은 이 뇌출혈이라는 질병과 또 이 3가지 뇌경색 진단 코드를 합쳐가지고 6개의 진단 코드만 해당이 됐어요. 그러면은 뇌졸중은 몇 프로냐? 한 60에서 70%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거죠. 70%. 그렇다고 하면은 뇌혈관은 뭐냐? 이 뇌졸중도 포함하고 뇌출혈도 포함하는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입니다. 뇌혈관으로 가입되어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진단 코드를 받더라도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준다는 거죠. 그러니 쉽게 말해서 뇌출혈은 이렇게 뇌졸중, 뇌혈관 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뇌출혈은 뇌졸중 안에 포함이 되고 뇌출혈, 뇌졸중은 전부 다 뇌혈관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뇌혈관 질환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셔라. 그 다음이 안 되면은 뇌졸중. 가능하면 뇌출혈로 되어 있는 보험을 선택하셨다면은 저는 반드시 뇌졸중이나 뇌혈관으로 보완을 좀 더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심장 쪽 질환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담보들 중에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담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도 요즘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요. 뇌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 질병 분류 코드가 한 22~23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급성 심근경색에 해당되는 이 분류표는 3가지만 해당이 되세요. 역시
확률적으로 보면은 급성심근경색은 한 10% 정도 내외의 확률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험을 준비하셔야겠죠. 근데 심장 쪽 질환에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사실은 협심증이라는 이 질병이에요. 근데 협심증이라는 질병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보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세요. 그러니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로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심근경색은 한 10% 정도 내외가 되는데 나머지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협심증이 해당되는 게 거의 70% 정도 육박하시죠. 그러니 이렇게 확률이 높은 쪽으로 좀 더 보험을 나한테 유리하게 보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좀 전에 말했던 뇌혈관 질환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문제는 이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은 사실은 내가 보험을 준비하고 내가 가입한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진단 금액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한 2년 전까지,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을 많은 보험사들이 진단금을 높여줬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500 정도 받습니다. 이게 성인을 기준으로. 어린이 보험이 아닌 성인을 기준으로 보통 보면은 많은 보험사들이 500만 원만 진단금을 줘요. 그 얘기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이게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가면 갈수록 한도도 낮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1,000만 원씩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세요. 그러니 남은 3월 안에 혹시 보험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미리 챙기셔가지고 준비하신다면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일부 보험사에서 전달받은 거는 일단은 1,000만 원 이상도 가입되는 보험사가 있다고 문자나 이렇게 저희도 전달을 받았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 부분이 부족하시는 분들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보험을 꼭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과 4월에 있어서 보험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큰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도 이제 저희 쪽에 방송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세요. 그리고 뇌혈관이 막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안 되니까 나쁜 보험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보험 특약은 과거에 10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거의 없어요. 최근에 나와가지고 보험회사가 선별하고 나오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뇌혈성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들이 만약에 과거에 내가 준비한 보험이 없다. 이건 잘못된 설계는 아니세요. 그러니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특약이기 때문에 좋은 특약이 나온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제일 좋다, 나쁘다는 과거에 내가 들어놓은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 이거는 아니니까 시청자님들께서 내가 그러면은 그때 가입한 게 나쁜 보험이야? 이렇게 인지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보완을 하시고 좀 더 추가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한 번 정도 증권을 열어서 보시고 혹시 나의 보장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리모델링 저는 반대입니다. 절대 리모델링이 옳다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물론 보험료가 너무 과해가지고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보다는 보완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이 다시 돌아왔네요. 이제 제가 간단하게 뇌혈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료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뇌출혈은 4,150원 정도 나오세요. 이게 41세 남자의 1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뇌졸중은 한 2배 넘죠. 그래서 1,670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오고요. 뇌혈관은 뇌출혈과 비교했을 때 한 4배 정도 보험료가 책정이 차이가 나시죠. 이 얘기는 그만큼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이 높을 수 있는 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수술 특약으로 보완을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뇌혈관 질환을 수술하게 되면 4,400원밖에 안 되니까 뇌출혈 보험료로 나는 그와 부족한 뇌혈관 질환 수술 특약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심장질환도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 보험료 비교해 보시면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수술특약은 역시 심근경색 진단금과 보험료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이 보험료만 보더라도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뇌혈관이나 활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가 좋은 거구나.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수술특약으로 보완하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병자도 표준체로 가입할 수 있다. 유병자 보험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325 고지 내용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수술이나 입원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2년 이내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는지, 5년 이내 암에 걸린 적이 있는지, 이 325라는 질문에 보다 간편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회사를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수술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유병자야. 내가 이런 약을 먹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유병자야. 무조건 비싼 보험료가 되는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지 마시고 좀 더 찾아보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암보험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가입되는 조건이 있어요.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셔도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암보험 같은 경우는 무서류 암보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이나 당뇨 이런 거를 그냥 고지를 하고 혈압이나 당뇨는 크게 암과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걸 고지했을 때 보험을 받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제가 상담한 이제 내용이지만 상해로 수술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입원하셨다. 이분들도 그냥 본인들이 유병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절대 유병자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물론 상해와 관련된 담보를 가입할 때는 거절할 수도 있지만 이 3대 진단금을 준비하는 데는 상해 수술이 그렇게 큰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실 거는 본인 스스로가 유병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일반체로 먼저 심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상담 사례를 보게 되면은 3년 전부터 천식약을 복용하셨고요. 2년 전부터 혈압약 복용하셨고 6개월 전에는 대장용종을 제거하셨어요. 41세 남성분입니다. 이분을 제가 설계해 드린 거는 유병자 보험으로 하나의 보험을 선택하면 이렇게 되시는데 암보험과 나머지 질병을 2개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 내용들을 고지하고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나머지는 이대질환 이런 거는 혈압약을 복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체로는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유병자로 보험을 준비하셨을 때 일단 2가지만 찾으셔도 한 15,000 정도의 보험료가 세이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나는 유병자라고 판단하시고 유병자로 가입하지 마시고 일반 보험으로 먼저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무해지 보험을 선택하자. 무해지 보험도 초암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많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장의 범위를 확인하자. 암보험 같은 경우는 소외감이 분류되지 않는 일반암과 유사암만 분류되는 거기다가 유사암도 과거처럼 일반암 진단비의 10% 20%가 아닌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지급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반암과 유사암만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방송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족한 진단금은 재진단암으로 보완을 하실 수도 있다. 재진단암은 1년마다 지급되는 회사도 있고 2년마다 지급되는 회사도 있다. 또 하나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보다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을 준비하시자고 말씀드렸고 그게 안 될 때는 뇌혈관 수술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로 수술특약을 통해서 보완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정리한 이 요약 내용만 인지하시고 준비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